남북한 동포교포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TV 대동강 포커스 시간이고요. 오늘은 민감한 주제 한번 다룹니다. 북한으로 돈을 보내는 송금입니다. 남북한이 뭐 서로 은행 계좌도 없는데 이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안도 있고 또 탈북민 또 친지들 안전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다루겠고요. 예, 오늘 조충희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평성 수의과대 예, 축산 수의축산대 수의축산대학 예. 나오시고 북한대학원에서 북한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조 박사님, 북한으로 돈 보낼 수 있죠? 어떤 방식으로 보냅니까? 한국에서 북한으로 돈을 보내려면 중국 뭐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 계좌에다가 돈을 보내요. 아, 여기서 보내요? 예, 한국에서 돈을 그 중국의 뭐 장백이나 용길이나 이런 아는 사람 또는 뭐 친척 이런 그 계좌에다 돈을 여기 쏴주면 중국하고 북한하고 밀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상거래 행위가 이루어져서 중국 물자가 북한에 들어가서 팔려가지고 이게 돈으로 넘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여름이나 이런 때 옛날에는 뭐 그 담배값이나 이런 비닐로 이렇게 싸가지고 뭐 압록강에서 던지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중국에 넘어와서 받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기본적인 방식은 이자처럼 상품 판매 거래 관계가 있어서 이게 이제 그 돈 청산을 해야 되는데 청산하는 것만큼의 돈이 이제 되고 그다음에 이게 중국 측에서 이제 그 심부름을 해주는 값으로 10%를 받아가거든요. 중국 측에서 10%. 예. 중국 측에서 10%. 그다음에 이제 북한 쪽에서 20%. 아, 옛날에는 이제 그랬어요. 평균 30%네. 예, 평균 30%를 그렇게 차감하고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심부름만 해줘도 저도 그거 하고 싶네요. 잘 벌겠네요. 자, 근데 문제는 코로나 때는 국경이 완전히 막혔고 밀수도 막혔잖아요. 근데 그때도 돈을 보냈죠. 그때도 돈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내요? 그때는? 그때도 이제 같은 방식이죠. 방식은 같은 물건이 안 들어가는데 물건이 들어가지는 않았어도 예. 앞으로 이제 물건이 이미 들어가 있던 물건이 팔려서 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북한 쪽에 있는 상인들이나 주민들 속에서 일정 정도의 자금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중국에 있는 대방하고 서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한테 있는 돈을 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중국에서 돈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코로나가 3년 이렇게 갈 생각을 못 했으니까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나마 이제 그게 점점 돈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보통 이제 30%를 제하고 보내던 돈이 50%까지 수수료가. 그럼 1,000만 원 보내면 500만 원이 수수료네요. 예. 야, 정말 벤처 기업이네요. 그건 정말로. 그럼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북한 당국에서 이제 통제를 하는 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 쪽에서도 또 통제를 좀 해요. 지금 국내 여론조사를 보면 탈북민들 중 대부분 10명이면 6, 7분이 북한으로 돈을 송금한 경험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조 박사님도 주변에도 돈 보낸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이쪽에서 먼저? 그쪽에서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쪽에서 또 생각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힘드니까 살기 힘드니까 국경연성까지 나와서 전화해서 뭐 울며 불며 이제 돈 보내달라고 도와달라고. 아, 전화를 그러죠. 직접 해요? 예,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중국하고 통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 휴대폰이 압록강 넘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 기지국 범위 내에 되니까. 전파가 이제 전파가 일정 미치는 그런 영역에서는. 아, 거기까지 와야 되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압록강 옆에 산둥송이라든가 나무숲이라든가 이런 데 몰래 숨어서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위험하네. 내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경에 한번 나오려면 우선 그 통행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통행증이 아니고 국경에 나오려면 승인번호가 있어야 돼요. 국경 쪽으로 나오는 특별 승인번호가 이제 보위부에서부터 떨어지는 그 승인번호를 받아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 웬만한 사람 하기 힘들거든요. 뇌물 줘야 되겠네요. 보통 이제 국경에 나오는 증명서 한 장에 뇌물이 $10 정도. $10면 쌀로 계산하면 한 달 먹고 살 수 있어요. 큰 돈이죠. 근데 이제 그거 감수하고 도 증명서를 해가지고 이제 와서 돈 받아가는 게 자기네한테는 이득이니까. 근데 딱 증명서 값이 $10고요. 그러면 기차값, 차표값 있어야죠. 기차 한 단위니까 차 잡아 타면 돈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국경에 한번 왔다 가는 거 순 비용으로만 계산해도 한 3, 40불 정도는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북한 상황이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점점 더 절박하는 게 느껴지나요, 요청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권한의 행군 시기에 이제 경제난 시기에 거기서 살았으니까 예. 그때하고 한번 비교해서 물어보거든요. 예. 짧은 시간이니까 그때하고 비교해서 되니까 장마당에 있어서 좀 괜찮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완전히 계속 위축되니까 예.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수십만 명 굶어 죽은 권한의 행군보다 깁니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 그러면 그 중국산 휴대폰은 아무나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브로커들이 가지고 그럼 브로커는 또 비용 또 내야 되네요. 그렇죠. 그 브로커가 이제 자기가 20% 받으니까. 그 브로커구나. 예. 그 영상 통화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도 들어요. 영상 통화도 되는데 영상 통화하려면 돈 더 내라 그러거든요. 돈을 더 내라고. 근데 뭐 영상 통화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특히 이제 자식들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이제 하고 그다음에 그런 영상 통화도 있고 이제 그냥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유튜브 찍는 것처럼 영상 편지를 찍어서 전송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조사 보니까 2023년에 1회 송금액이 한 70만 원 돼요. 그 작은 돈 아닌데 탈북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 이게 매년 보내는 걸 거 아니에요. 해마다 보내는 거고 예. 또 이제 시기별로 또 찾아와서 우는 소리 할 때 있고 예. 그다음에 보면 이제 여기서 내가 혼자 와 있으면 그쪽에 예를 들어서 뭐 와이프 쪽으로도 있고 외가 쪽으로 있고 친가 쪽으로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친척 그렇죠. 계열이 많은데 375만 원 뭐 이게 이제 많은 비용이긴 하지만 거기에 넘어가면 이제 반 토막 나고. 여기서 코로나 이후 코로나 들어서면서 50% 됐으니까 반토막 나서 넘어가면 본인 손에 실질적으로 더 차가는 게 그렇게 또 많지 않으니까 그 정도는 보내야 그래도 한 $1,000, $2,000 그러니까 300몇만 원이면 보통 지금 요 최근 들어와서 이제 북중 국격이 되면서 40%를 지금 수수료를 떼는데 40% 수수료 떼려면 요즘 환율로 계산하면 한국 돈 250만 원 보내야 되거든요. 250만 원을 보내야 본인 손에 $1,000가 집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300몇만 원 보내봤자 한 $1,400, $1,500 이렇게 지어주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버텨요? $1,000면 1년 버티나요? 1년은 이제 충분히 버티죠. 충분히? 1년 뭐 $1,000면 쌀로 계산하면 제가 자꾸 쌀로 계산하는데 쌀로 계산하면 2톤. $1,000면 쌀 2톤 살 수 있는데 2톤이면 뭐 죽지 않은 양이죠, 북한에서. 그럼 여기 여유 있는 사람들 뭐 어렵게 사시지만 집 사고 그런 돈도 보내주겠네요. 자식들 뭐 결혼식 집 사주고 결혼식 해주고 택시 사주는 사람도 있어요. 택시를 사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택시 가지고 요즘에 북한이 시장화가 되면서 이제 택시벌이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도시 평양, 평성, 신의주, 함흥, 원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택시 타는 사람들도 꽤 있어가지고 택시 수요가 있어가지고 얼마 전 조사 보니까 서울에 오신 탈북민 서울에 사시는 분 한 달 생활비 100만 원 미만인 분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돈 모아서 보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부담은 안 되시나요? 엄청난 부담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회사 출근하면서 돈 번다고 해도 여기서도 여러 가지로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면서 저축도 해야 되고 다 이제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 살면서 또 앞으로 집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가면 자식들 있으면 자식들 공부시켜야 그렇죠. 되고 그렇게 되면 부담인데 이게 이제 그 뭐 효력의 종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맛있는 요리나 음식을 먹을 때 그쪽 생각이 나잖아요. 그 생각이 안 나야 먹지 일단 생각나면 못 먹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돈이 가면 이제 나만 여기 와서 좋아지는 거에 대한 그런 죄스러운 감정, 미안한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그래도 좀 덜어지니까. 그럼 북한 당국도 알 거 아니에요? 알죠. 예. 그래서 김정은이 보위부 지시로 가족끼리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처벌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보위부 관계자는 그것도 뜯어먹으려고 계속 통제하거든요. 뜯어먹으니까 대놓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어떤 보위부 지도는 뭐 거기에 있는 그 탈북자 가정한테 너 형한테 가서 돈 좀 가져오라. 내가 증명서 해줄게. 그러니까 왜 여기 그러니까 딸 결혼식 한다고 그렇게 한 사례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북한 보위원 딸 결혼식 도와주는 거로 되는 거죠.
막을 수 없는 이적 행위네요. 네, 막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이적 행위. 근데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 또 활용이 되나요? 예를 들면 북한 변화, 뭐 민주화, 인권 그것보다는 이제 가족 간의 이게 훨씬 더 강한 거죠.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가는 돈들이 북한의 시장에서 유통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시장을 활성화시키면 북한 주민들이 노동당에 감사하고 노동당의 배려에 눈물을 흘리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자기 힘으로 살아나가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나가고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씩 활성화가 돼서 토대가 잡히면 변화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해외에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보내서 우리가 발전했거든요. 그런 지금 그렇죠. 상황. 북한이 이전에 그 귀국자라고 일본에서 살던 사람들이 북한에 가지 않았습니까? 떼포라고 그랬죠. 그때 이제 일본에 있는 친척들이 북한에 돈을 보내서 그 귀국자들을 통해서 북한 사회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랬어요. 커피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옷 이거지 패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일본 그때만 해도 북한 주민들 속에서 일본 상품이 1위였거든요, 선호도. 그러다가 이제 그게 또 바뀌어가지고, 미국이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지금은 탈북자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에서 들어가는 돈과 한국 상품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은 한국 상품이 선호도가 북한 주민들에서 1위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한민족 간의 비공식적인 유통이기는 하지만 이게 유대로 연결시켜주고 시장 활성화시켜주고 사람들이 변하게 되고 한국에 가면 잘 살고 한국 가 있는 친척이 있으면 그 동네에서는 그 집은 제일 잘 사는 집이니까 잘 사는 집에 가면 얻어먹을 수도 있고 돈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상황들이 조성되면서 이게 이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정치 구조를 이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제 어떤 재정적인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짧게. 그러면 여기서 송금을 해주는 이게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대남 인식에 긍정적인가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집니까? 더 좋아지죠. 이게 한국에 가서 탈북자들을 배척하지 않고 잘 살고 있고 거기서 잘 살고 있고 차 타고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단은 여기 오면 차는 무조건 생기잖아요. 저렇게 잘 살아서 도움까지 보내주고 그 도움을 받아서 북한에서도 차 타고 다니고 잘 사느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에 중국에 대한 환상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우리가 한민족이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되고 우리가 중국이나 소련보다 한국하고 친하는 게 맞다. 이런 주민들이 의식이 생겨나는 거죠. 예,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 대담하면서 느낀 게 이 가족 간의 사랑 이게 사실은 거대한 변화의 뿌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탈북민들의 개인에 맡길 게 아니고 기금 같은 걸 사회적 기금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정말 어려운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도 하나 지금 갑자기 문득 떠올랐습니다. 오늘 북한 송금 해주는 실태를 알아봤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